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역사적 흐름을 볼 때 수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주목할 연도는 1945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 그때가 있었지 하면서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나치 독일, 일본 등이 중심이 되었던 추축국이 패망으로써 전쟁이 끝났던 연도입니다. 또한 1945년 8월 6일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일본 히로시마의 핵폭격이 단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인 9일에는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 나가사키에서 일어난 핵폭격이 인류의 핵폭격입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은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일본국 제124대 천황이었던 쇼와 천황은 방송을 통해 항복선언을 하면서 일본 제국은 항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VJ입니다. 이 VJ는 빅토리 인 재팬 즉 한국말로 일본에서의 승리라는 영어말을 짧게 줄여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즉 강제징용을 당했던 조선인 노동자들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22일 드디어 자신의 조국으로 갈 것이라는 희망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끔찍한 비극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8월 22일 홋카이도에 있던 일본 해군이 오미나토항 인근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이게 합니다. 배는 출발을 하였고 이후 교토에 있는 마이즈루항이라는 곳에 잠깐 들리려던 우키시마호는 선체의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됐고 침몰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총 3,700명이 승선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인 희생자는 524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폭발의 원인을 우키시마호가 해저 기뢰를 건드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저 기뢰는 선박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중에 설치하는 폭탄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일본이 고의적으로 배를 폭파시켰고 승선자는 8,000명이며 이 중에서 3,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 9월 6일 외교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보관 중이던 우키시마호 침몰 관련 자료 75건의 자료 중 19건을 일본 정부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키시마호 침몰 79년 만에 입수된 것입니다. 추후 나머지 자료들도 일본은 곧 우리나라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에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승선 인원조차 밝히지 않고 심지어 침몰한 배를 인양도 하지 않은 채 승선자 3,700여 명 중 한국인 524명, 승조원 2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한 뒤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해버렸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가 92년 8월에 재판을 청구할 사람들을 모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교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1년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2004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 확정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발뺌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유족회는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껏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에 관련해 사죄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일본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인 양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후 침몰 후 9년 뒤에서야 최종 인양을 했고 9년 동안 차가운 바닷속에 침몰한 배를 방치해왔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 외교 의제로 다뤄야 한다. 아울러 한일 간 관계 개선이 징표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유골 수습 및 봉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등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라며 사건 진상 파악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헌법소원 공동대표인 김명신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명부가 일본 프리랜서 언론인이 2023년 6월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분들의 육골이 도쿄 유텐지 납골당의 전범과 합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15까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취지의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희생자 1명당 최대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의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키시마호 유족들 중 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승선 사실 등이 확인이 안 돼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추가적인 위로금 지급이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6일 기시다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 방문하여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시간 40분간의 대화에서 끝내 기시다 총리는 사죄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차기 정권에서도 사죄 표명을 들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확대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발언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저 자신은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작년 5월에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나 자신은 시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 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분석하기를 일본 총리의 기시다 총리로서의 사과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말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 갔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신 조선인들은 앞에서의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외에도 관동대지진 구남도 사도광산 조세이 탄광 다카시마 해저탄광 유바리 탄광 이이즈카 아소탄광 미이케 탄광 우토로 마을 비행장 나가사키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사건 등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